자, 안녕하십니까. 휴일 오후는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는 이 월봉이 다우지수예요. 그죠? 다우지수. 다우지수를 왜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 다우지수가 126년인가? 아무튼, 128년 만에 있잖아요. 4만 포인트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 좀 초라한 모습이지만, 우리 시장도 연말이면 사상 최고가를, 그죠? 3,300포인트를 돌파하지 않을까. 저는 내심 기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쨌든 코리아 디스카운터 해소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바이 코리아라는 거, 그죠? 근데 이제 이걸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왜? 항상 시장은 그래 왔으니까요. 우리 시장이 그동안 쭉 오면서 항상 좋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나쁘지 않게 보는 시각도 많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 것이 수익률은 훨씬 컸다는 거, 이게 통계적이라는 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다우 지수를 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냐. 물론 128년 만에 4만 포인트를 돌파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주식시장에서 이제 경제학자들의, 그죠? 또 시장 애널리스트의 평가들을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뭐 투자에 또, 그죠?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는데, 아마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2008년도에 미국에 이제 금융위기가 왔었죠. 저는 지금도 2008년도에 금융위기에 가장 생각나는 종목이 누구였냐 하면요, 현대건설이었어요. 아마 제가 그 당시에 한국경제TV에서도 현대건설을 3년 동안, 그죠? 그때는 그 3년 동안 그 포장마차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하는 프로였는데, 거기에 제가 3년을 출연을 했어요. 그죠? 그때 그 PD가 우리 참 멋있는 PD, 지금도 잘하고 있는 PD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현대건설이라는 주식을 그 당시에 7,000원대, 8,000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한 1년 정도로 이렇게 쭉 포트에서 포트에 빼지를 않고,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을 이제 6개월 하고 그만한다고 했습니다만은, 1년 동안 다른 전문가들은 막 넣었다 뺐다 저는 그냥 현대건설을 계속 그냥 안 빼고 가지고 간 거예요. 포트에서. 물론 주가가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근데 이제 그 주가가 7,000원, 8,000원에서 그 당시 한 4만원까지 갔어요. 그래도 안 뺐어요. 그죠? 그 나중에 결국은 이제 하도 지겨운 이제 장난 PD가, 대표님 이거는 이제 좀 포트에서 제외시키죠. 너무 시청자들이 지겨워할 것 같습니다. 왜? 이거 뭐 1년 동안 그런 설화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 당시에, 이 당시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그죠? 그 다우지수가 그 당시에 급락을 했잖아요. 그때는 뭐 다 급락했으니까, 우리 시장도 그 당시에 급락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2009년도, 10년도에 주가가 쭉 올라왔잖아요. 근데 2010년 이 무렵인 것 같아요. 이 무렵. 그죠? 2010년도. 코스피가 한 9,000포인트 정도 다시 올라오니까, 이때 이제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 교수 있죠. 뉴욕대의 루비니 교수라고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막 2010년도 이때는요, 막 TV 막 캐면 미국 시장 나오면 루비니 교수 인터뷰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 앞으로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폭락을 하고 반등을 주는데, 이제 9,000포인트 올라오니까 루비니 교수가 하는 말이, 다시 저번 저점인 6,000포인트를 깰 것이다 그랬어요. 앞으로 다우지수가.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엄청난 경제학자, 미국 시장을 영향력이 많았던 그 교수의 발언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다우는 6,000포인트를 깰 것입니다 했는데, 다우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4만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4만 포인트. 이게 사실 여러분들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도 그랬잖아요. 그죠? 원래 이제 미국 제가 이 말씀 좀 드리는 건, 우리가 셀터에 대한 이 부분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과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이 사실은 원래 이제 10년 주기 사이클이라고 해요.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자, 10년. 그래서 이제 트럼프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근데 오히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주가가 더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한없이 안 좋게. 그 루브니 교수도,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주가가 다시 6,000포인트에서 9,000포인트까지 반등을 하니까 거기에서 뭡니까? 팔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6,000포인트 깰 것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좀 또 시장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지금 사실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오히려 시장이 좋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죠? 지표가 둔화되거나 하면은, 고용이든. 그럼 뭐 주가가 좀 오른다. 근데 오히려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면 주가가 내릴 것이라는 뭡니까? 그죠? 그런 또 개념들도 꽤 있거든요. 저도 그거는 좀 동의를 약간 거기에 좀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은 주가가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금리 인하를 아직까지 오히려 인상한다. 뭐 그런 말도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막상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뭐야? 이제 경제가 좋지 못하다는 뜻이잖아요. 지금은 경제가 튼튼하다는 뜻이에요. 미국 경제가.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 경제의 튼튼한 거를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 좀 이야기를 또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비니 교수가 2010년도 때쯤에 기술적 반등이 다우가 급락 이후에 금융위기 급락 이후에 급등했을 때 다시 급락할 것이다 했던 루비니 교수의 말이 정반대로 그것도 뉴욕대 경제학자가 그죠? 교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쭉 뭐 다른 이런 부분들 그렇다고 뭐 믿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다 이런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 다우지수 축하드리고 주말에 미국 시장 간단히 보니까 나스닥은 소폭 지금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도 신고예요. 그죠? 나스닥도. 근데 미국은 계속 신고 행진을 갔잖아요. 미국이 신고 행진을 가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지난해부터 일본이 신고 행진을 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도 올 때는 하반기 연말이면요. 저는 신고 간다고 봐요. 그래서 셀트가 대세가 나오는 거지. 코스피가 빠지는데 셀트가 갈 것 같습니까? 못 갑니다. 코스피 빠지는 셀트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혼자서 간다 개별처럼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보니까 엔비디아는 조금 하락을 했어. 그죠?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던 이유를 보니까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지금 어쨌든 AI 칩 부분, 뭐 마이크로소프트 AI 칩 비중 자체가 상당히 크니까, 그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파트너사를 오히려 AMD로 체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AI 강자, 엔비디아인데.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는 좀 하락을 하고 반대로 AMD도 상승했지만 뭐 컴프가 상승 아닙니다. 그죠? 한 1%대 정도 상승했는데.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조금 내렸는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이제 22일 날 실적 발표를 하니까 그죠? 그때까지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반도체 부분들에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이제 그죠?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시장 흐름을 봐야 되니까. 그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오히려, 엔비디아는 하락을 했지만, 테슬라는 또 상승을 했어. 그러니까 테슬라는 20일을 지키는 모습이니까. 그러면 뭐, 우리 시장 어쨌든 반도체든, 또 이쪽에, 바이오든, 또 2차 전지든, 또 아니면, 지수사든, 그런 부분에서 또 지수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셀트의 수급으로 들어오면, 자, 요 수급은 지금 외국인들이 지난주에도 2,800억 매수입니다. 개인만 매도했고, 그죠? 기관들도 매수. 누가? 프로그램이. 그럼 지난주에 금융투자 쪽이 프로그램 연동돼서 8,400억이 들어왔잖아요. 셀트리온도 지난주에 연기금, 금융투자 쪽의 매수가 컸죠? 앞으로 대세를 누가 만든다? 금융투자가 만든다. 프로그램이. 자, 근데 이제 요 부분,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는 뭐다?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럼 이제 셀트의 수급으로 오면, 자,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은 조금, 그죠? 의아한 부분을 봤을 거예요. 저도 이걸 데이터를 뽑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시간 외에 거의 한 60만 주 정도가 이제 블록딜이 된 거죠. 그죠? 블록딜. 이제 법회는 우리가 블록딜을 그동안에 셀트의 블록딜을 보면은 테마 시장 물량이 이제 국내 뭐 자산 운용사라든지 또 최근에는 이제 IMM으로 넘어가 블록딜을 했고 그 이전에 이제 그동안에 했을 때 뭐 외국계에서 외국계로 가든 또 외국계에서 기관들로 넘어오든 연기금을 오든 이런 이제 블록딜이었는데
어제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의 수급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죠. 그런데 시간 외에 거래만 60여만 주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그걸 이제 봤더니 거래 창구가 우리 투자증권에서 누구로? 삼성증권으로 그렇게 이제 거래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따가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UBS가 어쨌든 5일 연속 셀트리온을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죠. 집중적으로. 근데 이제 집중적으로 매도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의 의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UBS의 매도 물량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42만 주 수준까지 뭐 매도할 수는 있어. 근데 UBS가 셀트리온을 이렇게 100만 주나 이렇게 물론 차명 부분에서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죠? 할 수 있는 또 그 물량을 빌려줄 수 있고 매도할 수 있는 지금 셀트리온의 매도 주체는 공매도와 연관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 물량을 빌려오거나 어떻게 하든 물량은 어쨌든 테마스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UBS는 좀 테마스를 의심은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어제 시간 끝나고 이 60여만 주의 블록딜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 이 가져간 놈들의 창고를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없어서 삼성이에요. 그죠? 그럼 삼성은 그동안에 셀트리온에 있어서 공매도 몸통 창고야. 그죠? 그런데 블록딜 어쨌든 IMM에서 이동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주가를 좀 못 가게 해놓고 뭐 블록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나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 이거는 팩트는 아니니까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그동안에 수급을 쭉 봤을 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쨌든 IMM에서 어디로 삼성 운영으로 넘어왔다는 거, 그 부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용잔고는 200만 주 밑으로 내려놓았죠. 그쵸? 그럼 뭐예요? 대세 상승의 시동은 걸었다는 뜻이에요. 왜? 이걸 제가 이제 계속 올 연초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공매도 누적 잔고는 보지 마시라. 대체 잔고 의미 없다. 지금은 체크해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신용 잔고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금 하더라도 뭐 230만 주 전후에 있었던 신용 잔고가 지금 이제 190만 주, 40만 주 정도 줄었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난해 110만 주에 있던 신용 잔고가 갑자기 120만 주가 늘어났잖아요. 그죠? 갑자기. 주가는 계속 행보했는데. 그런데 누구라고 그랬어요? 공매도 놈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놈들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데 누르는데 어쨌든 신용을 좀 줄이면서 주가를 발목을 잡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아무튼 UBS도 지난주에 주가에 발목을 잡은 거지 주가를 부러뜨린 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할게요. 자, 금요일날 봤지만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24,000주죠. 만약에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스에게 블록딜 물량이라고 한다면 외국인들 매도가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안 잡혔잖아. 그죠? 그럼 테마스가 아니야. 그죠?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들 기관인데 이동이 없다는 것은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국내 창고에서 국내 창고로 갔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난주 13일부터 중간에 해석과 탄신을 하루 휴장이었으니까 외국인들이 23만 주를 매도했어요. 이건 누군지 아시죠? 그죠? 결국은 누구? UBS 매도였으니까. 근데 UBS의 매도보다도 외국인 매도가 적죠. 그렇다는 것은 뭐야? 순수하게는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는 뜻이야. 그죠? 근데 개인들이 98,000주 매도입니다. 누가 샀어요? 기관들이. 기관 중에서 누가? 금융투자가. 그럼 앞으로 셀트리온의 대세를 만들어가는 창구는 누구다? 금융투자예요. 금융투자. 지난주에 기관들이 29만 5천 주 매수.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뜻이고. 자, 5월 달에 외국인들이 33만 7천 주입니다. 개인들이 73만 주예요. 5월 달에. 지금 이제 5월 중순 지났는데. 기관들이 뭐야? 88만 주입니다. 셀트가 지금 주가 19만 원대. 이제 19만 원 레벨이에요. 그동안에는 15만 원 레벨에서 17만 원, 18만 원 레벨에서 이제 19만 원 레벨이야. 이제 이번 주면은 20만 원 위에서 주가가, 그죠? 20만 원을 튼튼한 지지대로 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33만 7천 주 매도이지만은 이번 지난주에 UBS의 일방적인 매도를 제외하면 외국인들은 소폭의 순매수가 나름이 없다. 그럼 간망이었다. 순수하게는 매수다. 왜? 일방적인 매도도 다른 쪽에서는 매수했다는 뜻이니까. 그죠? 자, 개인들 13만 주죠. 기관. 누구? 연기금 계속 사고 있죠. 투신들이 지난주에 매수가 좀 강했어요. 사모펀드도 샀어요. 보험, 금융투자, 기관들 난리 났죠. 왜 난리 났을까요? 드디어 이제 기관들이 뭐를 바꿨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삼성에서, 그죠? 목표가를 제일 25만 원 높게 잡고, 매출, 영업이익도 제일 높게 잡고, 그죠? 그리고 IMM에 60여만 주의 물량을 삼성증권이 가져갔는데,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외국인들이 115만 주 매도예요. 그럼 순수하게는 어떻게 돼요? 올해 뭐가 있었습니까? 테마스에게 170만 주 정도 블록딜. 그것도 최근에 지금, 그럼 올해 한 200만 주 정도 넘거든요. 블록딜 물량하고 또 이쪽에 누구? UBS 일방적인 매도하고 합하면. 둘 거는, 두 놈 거는 어쨌든 일방적인 거니까. 그것도 UBS도 아마 테마스에게 저는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월요일 날 만약에 그 UBS의 매도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죠? 이거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IMM과 삼성 간의 블록딜 때문에 이 새끼들이, 그죠? 주가를 가격 맞추기 위한 부분에서인지 모르겠으나 눌러놓은 거다.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도 UBS가 매도가 나온다면 이거하고는 크게 무관 없이, 그죠?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UBS의 매도가 중요하다. 그죠? 근데 그놈들은 결국은 셀트의 어쨌든 주가 부분에 지금이야 못 가니까 악재로 좀 답답하지만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다. 제가 가장 큰 호재가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테마스의 매도와 개인의 매도. 두 개가 셀트한테는 가장 큰 호재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개인들 계속 팔아내고 있죠. 테마스 계속 블록딜 매도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셀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그 부분을 생각. 그래서 지금 올 1월인데 벌써 330만 주예요. 5월달인데 330만 주입니다.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기관 200만 주 가져갔죠. 누가요? 기타 법인들, 자사주 앤드 IMM.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10월 24일을 제가 왜 강조하냐.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와 합병 이후에 외국인들이 100만 주 매도죠. 개인들 몇 주 팔았어요, 여러분들? 850만 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이 말입니다. 셀트리온이 합병한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합병 찬성? 다 찬성했죠? 그죠? 근데 합병을 하면 셀트가 앞으로 악재가 사라지고 이제 끝나고 좋아지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문식이라는 이런 것도 없어지는 것이고, 창고 매출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이제, 그러니까 공매도들이 써먹을 게 이제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호재에 개인들이 850만 주를 팔았다? 누가? 이 개인 물량이 뭘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차명계좌라는 표현을 과거부터, 야, 차명계좌가 어디 있어? 쓴 거예요. 근데 기관들이 320만 주 샀죠? 근데 지금 금융투자가 샀어요, 안 샀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올해는 지금 금융투자가 이제 서서히 매수를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보세요. 4만 5천 주 매도예요. 그때부터. 왜? 시장이 썩 좋지 못했으니까. 프로그램 부분. 그리고 보험, 투신, 사모, 연기금이 160만 주입니다. 얘들 앞으로 최소 또 7, 800만 주 사야 됩니다. 더. 왜? 셀트가 더 좋아지니까 지금. 응? 외국인들? 이거 누구야? 테마스에 테마스에 그 160만 주, 170만 주 빼고, 그죠? 또, 이쪽에 누구? 작년에 UBS에서 매도한 거 헬스케어 샀죠. 그거 빼고 한 110만 주. 그럼 외국인들도 한 200몇만 주? 한 200만 주? 순매수예요, 여러분.
근데 누가 다 팔았어요? 차명 계좌인데 개인이 다 판 거예요. 850만 주니까. 자, 이건 작년이죠. 160만 주. 이건 작년에 거기서 여쭙 거 빼고 개인 430, 순수하게 개인들이 작년에 430만 팔았죠. 순수하게. 그죠? 기관들은 간망. 연기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58만 주를 팔았어요. 그죠? 근데 올해 연기금 주식을 삽니까? 안 삽니다. 작년에 샀어요? 안 샀어요. 지금 제가 아까 지난주에도 보내드렸지만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에 이제 매수 1위가 아마 셀트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팔았고 그 데이터 이후에 기아차는 이제 제꼈고 그럼 셀트가 2위인데 그죠? 2위인데 계산 안 해봤지만 이제 1위로 올라설 날이 얼마 안 남았죠. 국민연금이 매수 1위가 여러분. 자, 빨리 진행하면 되겠죠 이제. 자, 이건 금요일 거예요. 17일 거. UBS가 8만 천주 일방적으로 팔았죠. 대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가져갔어요? 누가 매수했어요? 삼성. 그죠?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 엔더 약간 자명 성격도 포함되니까 이놈들은. 그죠? 그런데 이건 제가 이제 근데 금요일 날 시간 외로 보게 되면은 뭐예요? 여기 이제 다른 게 있죠. 앞에는 매도 1위가 UBS였는데. 그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NH투자증권이 매도 1위죠. 몇 주? 58만 주. 그러니까 시간 외에 한 60여만 주 정도를 매도한 거잖아요. 근데 이 매도한 걸 누가 가져갔어요? 삼성이 가져갔죠. 60만 주 정도, 60만 주 매수니까. 이건 또 뭘까? 이게 이제 바로 IMM이 이쪽에 테마스색으로부터 블록틀레스에 활동했던 증권사가 누구예요? NH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NH증권을 통해서 IMM 자산운용사가 그죠? 일반 상호펀드를 통해 가지고 누구한테 삼성증권의 아마 이거는 고액 자산가 아마 가능성이 많은데 그쪽 부분으로 어쨌든 다시 판매를 한 거예요. 판매를. 그죠? 그러니까 기타 법인에서 기타 법인 넘어간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죠? 그죠? IMM에서 누구로? 삼성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IMM 운용사에서 삼성증권 고객 자산, 고객 운용, 고액 고객. 그죠? 그렇다는 것은 뭐야?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삼성이 막 갑자기 저런 긍정적으로 나와서 이놈들이 정신이 나갔나? 왜 그러지? 막 뭐 매출도 막 엄청나게 보통 이렇게 뭐 보면 우리가 매출도 적게 잡고 SC에 대해서 뭐 이거 별로 안 좋을 것이다. 그죠? 다른 애들보다 훨씬 적게 잡으잖아. 근데 갑자기 그래서 이게 뭐가 연관되나?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만약에 월요일 날 UBS 매도가 안 나온다면은 이것 때문에 UBS가 눌렀구나 하는 건 아시면 돼. 그러면 뭐야? 해결됐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 이제 누르는 놈이 있겠어. 그럼 시장이 좋아지면 더 달려줄 수 있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려는 것이었고요. UBS? 그죠? 자, 그럼 이제, 13일, 지난주를 보면은, UBS가 29만 2천 주죠. 그죠? 일방적으로 매도예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UBS가 5월 10일부터 매도를 했는데, 그죠? 42만 주죠. 42만 주. 일방적이었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세요. 미래에셋이 2위인데 얼마예요? 4만 3천 주예요. 그럼 UBS의 일방적인 매도를 누가 다 가져갔다? 국내 기관이 다 가져갔다. 개인이 샀어요? 개인이 팔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호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셀트는, 우리가 이제, 셀트가 뭐, 어디, 이런, 뭐, 수급 일시적인 호재 재료, 뭐, 실적이 됐던, 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사업 마인드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사업입니다. 응? 우리 뭐 VVIP 분들은 사업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응? 그죠? 크게 욕심만 부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사업은 이때 하는 거야. 그죠? 우리가 주식시장의 개건도 그런 말 있잖아요. 응?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예요. 아무 때나 노젓으면 힘만 빠지잖아요. 물 들어왔을 때 이제 앞으로 셀트는 더 물이 많이 풍부하게 들어올 것이에요. 큰 배를 준비하세요. 큰 배를. 자, 이거는 5월 달에
5월 달에 보면은 UBS가 34만 5천 주. 그러면 5월 UBS 자체도 뭐야? 5월 달에 최근에 42만 주 팔았으니까. 근데 5월 전체를 보니까 UBS가 그래도 한 8, 9만 주 매수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좀 나오는 거라는 거잖아. 그죠? 자, 메리린치 다 가져갔고요. 뭐 이건 삼성, 이거 때문에 이제 NH하고 삼성 때문에 그냥 완전히 수급이, 그죠? 얘 둘이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UBS 매도 1위, 2위 매수 1위 누구야? 메리처. 메리린치. 메리처는 이제 자사주 들어오는 것이고. 자, 올해 보면 UBS가 1위, 모간 스탠리 1위. 1위, 2위가 누구죠? 테마스 물량이죠. 테마스. 블록딜 물량. 1위, 2위가 누구예요? 블록딜 물량이죠. NH. 그죠? NH가 좀 줄고 삼성이 더 늘어난 거예요. 결국은. 삼성이. NH가 줄고 매수해서 삼성이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변동이 없다는 뜻이지. 그쵸? 메리린치가 여전히 2위를 사수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자, 이거는 이제 10월달 이후에 UBS가 240만 주입니다. 10월은 뭐죠? 합병입니다. 누가 다 가져갔어요? NH. 그죠? NH. UBS. 그래서 UBS를 뭘로? 어쨌든 테마스액이 됐든, 이쪽이 자전이 됐든, 그죠? 공매도와 연관이 되는 놈들이다. 그래서 이번 부분도 지금 42만 주 5일 연속 팔았지만 이 물량이 테마스액 물량의 가능성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왜?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을 물량이 없어요. 얘들이 이제. 여러분. 이게 팔 놈들도 없고요. 셀트를 누가 팝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중장기가 팝니까? 단기는 팔겠어요? 단기야 뭐 공매도를 위한, 그 여기에 부분에서 이제 차명 성격으로 그럴 수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뭐예요? 작년에 제일 주식을 많이 판 창고를 보면은 뭐야? DB증권이에요. 여러분, DB증권 잘 아시죠? DB증권? DB증권은 뭐죠? 셀트리온에 10년 된 주주들이 계신 곳이에요. 그분들도 이제 지쳐서 파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그렇다고 제가 팔지 말란 말 무슨 맛을 못 드리겠어, 이제. 왜? 이제 셀트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판단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그죠? 저는 지금 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 말 뜻이 뭔지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볼 거 없다고 한, 뭐예요? 공매도 누적 잔고 볼 거 없잖아, 이거. 이건 계속 이럴 거예요. 언제까지? 6월 달까지는. 이거 변동 없어. 그래서 보지 말라고 그랬지. 자, 대차 잔고 보지 말라고 그랬지. 체크하지 마, 이런 거는. 뭘 체크하라고 했어요? 신용 잔고를 체크하라고 그랬죠. 자, 신용이 금요일 날도 이제 뭐예요? 금요일 날도 9,700구 줄었습니다. 그죠? 최근에 신용잔고가 한 28만 주, 230만 주대에서 192만 주니까 거의 한 4, 50만 주가 줄었어요. 신용이. 그 셀트 주가가 올라오는데 신용 주는 거 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럼 이 물량은 누구 물량이라고 그랬어요? 이 신용 물량은 공매도 놈들 물량이다. 이게 준다는 것은 결국은 셀트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탄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신용이 40만 주나 앞으로 올라가서 더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거 체크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고 마칠게요. 자, 어쨌거나, 일봉적으로도 박스권 위. 그죠? 그래서 이번 주 주봉이 중요한데, 지난주 양봉이니까 무조건 양봉 내야 돼. 안 내면 어떻게 할래, 너? 모르지. 할 수 없지. 안 내면 꺾건데, 그러면 뭐. 그죠? 자, 월봉도, 월봉은 뭐예요? 월봉은 양봉 내고 있지만, 월봉. 그래서 이 월봉 요번에 19만 6천원 요거 당연히 돌파를 해야 될 것이고, 이제 이번 주에는 20만 원에서 노는 모습을 500원 호가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잘 참고 오셨잖아요. 또 일부 다른 데 이동했던 이런 물량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쉘터로 들어오세요. 갖다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사업 마인드로 하세요. 사업하세요, 이제. 응? 저기 또 꼭대기 가서 사업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제발 좀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없는 거야. 단 조건이 있어요. 절대 조심하세요. 항상 욕심은 건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장하시죠?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